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희망 가득 정신과 김도영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저희 채널 거침없이 하이킥에 이제 구독자분이 6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이렇게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좀 유튜브에 집중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역시 제가 진료를 병행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조금,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간단하게 저희가 소아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겠지만,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양육자의 전유물이 아니고 또 양육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역시 애착은 아이가 주 양육자를 상대로 형성하는 감정이고 신뢰의 믿음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어,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평생 한번 형성되고 난 이후에 중간 과정에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토대로 이후에 만나게 될 많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과 상황과 문제들에 적용시켜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크게 안정된 애착뿐만 아니라 애착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 알파벳에 A 타입의 애착이 있고 안정된 B 타입이 있고 또 C 타입과 또 D 타입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안정된 애착의 형태라고 평가하는 B타입은 아이의 그런 요구를 부모님께서 얼마나 잘 이렇게 반응하셨는지 그것을 토대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애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예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sensitivity라고 하는 단어는 일견 들으면 처음에 그냥 듣게 된다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왜 이렇게 더 예민하니?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sensitivity라고 하는 단어가 어, 다른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안정된 애착을 위해서는 부모님 굉장히 예민하셔야 됩니다. 그 예민함을 바탕으로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알아차림을 가능케 만들기 때문에 예민함이 중요합니다. 자, 아이는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생존에 대한 요구들입니다. 배고프다, 또 내가 이렇게 기저귀에 또는 오줌을 쌌다, 축축하다, 또 졸립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컨디션을 표정과 울음과 또 눈빛으로 보내게 될 텐데 부모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알아차려 주셔야 그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돌려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센시티비티, 예민함을 바탕으로 알아차리셨다면 두 번째 단계는 리스폰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반응으로 돌려주셔야겠습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또 그것에 대한 그 욕구를 건강한 방식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맞춰서 적합하게 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른 거를 옷을 갈아입혀 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애착을 바탕으로
평생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내가 형성한 애착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에 적합하게 돌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애착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예민함이었고, 두 번째는 건강한 반응을 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애착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 건강한 애착을 형성시켜 주실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저희가 어느 순간에 아이를 사랑해 주시는, 또 아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느 시간, 어느 시기, 너무 가능하죠. 자, 그러나 그 일관성이 없다면 어떤 때는 굉장히 사랑해 주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힘든 상황,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다른 일들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계실 때는 건강한 반응을 아주 베스트 컨디션에서 돌려주시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진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전 속담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때는 나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말이 부모님을 굉장히 기쁘게 했다는 것을 습득하고 학습해서 다음에도 그 패턴을 부모님과 주 양육자와 관계 속에서 사용하려고 할 텐데, 일관성이 떨어지신다면 아이는 어느 지점쯤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함, 그 다음에 건강한 반응을 돌려주시는 것, 그 다음에 일관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람의 매력에 빠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잘해주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지만 이것이 일관되지 않다면 관심이나 사랑은 어느 순간 줄어들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관성을 갖추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또 우리가 안정된 애착을 가진 아이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희망가득 유튜브 채널 거침없이 사이킥은 건강한 부모님 되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종의 맛보기 프로그램이고 제가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또 아주 복습과 또 여러 가지 살을 보태어서 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동영상에서도 그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건강한 애착을 가진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사회성을 발휘하고 또 심지어는 학습에 있어서도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바탕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타협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것 사이에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고 타협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이들이 떼쓰게 되고 본인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할 때 건강한 애착의 기반이 형성된 아이는 멈출 수 있게 되고 부모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시멜로우 연구도 어떤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맛있는 마시멜로를 주고 지금 먹어도 좋지만 먹지 않고 기다린다면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를 더 주겠다라는 그런 실험입니다. 먹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실험을 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기다린 아이들은 롱텀한 장기 추적 연구에서 인생에 굉장히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노력이 바로 눈앞의 성과로 연결되지 않아도 먼 미래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가 확신한다면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지금 오늘 노력하게 됩니다. 흔히 아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학 문제 푸는 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물론 도움이 바로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습이야말로 아이의 두뇌를 발전시키고 발달시키는데 오늘 하는 노력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이나 과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아이가 깨닫게 된다면 이 세상의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사이키튜브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건강한 애착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기대와 소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양 희망가득 정신과 브레이닝 발달 상담센터의 김두영 원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